윤태식 회장은 식사 도중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방금 자신의 이름을 잊었거든요. 정연숙 여사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윤태식 회장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대기업 태양그룹의 수장으로서 수십 년간 최전선에서 싸워온 그가 처음으로 물러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는 이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큰아들 윤도현의 말에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돌볼 거다 대신 내가 회사를 맡아야겠구나. 큰 며느리 박지연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재계 명문가 출신인 그녀에게 태양그룹의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리였으니까요. 아버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으니 저희가 잘 받들겠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윤도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 전 여전히 연구소에만 있을게요. 형이 경영을 맡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보다 자신의 취미와 자유를 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며느리 김미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미래는 간호사 출신으로 병원에서 만난 윤도진과 결혼했죠.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시어머니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윤태식은 회장직을 큰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대주주로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태양그룹의 본가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김미래는 간병인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헌신했어요. 하지만 정연숙 여사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잊고 나중에는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더니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윤태식 회장은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식사 시간에도 가족 모임에서도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서류에 사인해 주시겠어요? 윤도현이 건넨 서류에 윤태식은 그저 도장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질문에도 반응이 느리고 가끔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곤 했죠. 아버님도 점점 기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박지연의 말에 김미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단지 슬픔이 크신 거예요. 하지만 박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난 아버님이 어머님처럼 되어가는 것 같던데. 그날 밤 김미래는 시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윤태식 회장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윤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는 듯했죠. 김미래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슬픔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간호사로서도 며느리로서도 절감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김미래는 시아버지 방 앞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박지연이 회사 법무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요즘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회사 일에 개입하시면 곤란하죠. 법무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매라고?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었죠. 더구나 시어머니의 병을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김미래는 치매의 증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미래는 시아버지에게 특별히 영양이 풍부한 죽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전복죽 드셔보세요. 윤태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김미래가 지켜보자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지연이 남편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봐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잖아요. 큰일이네요. 회사에서도 이사들이 아버님 상태를 걱정하고 있어요. 윤도현의 말에 윤도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 아버진 그저 슬픔이 크신 거야. 왜 그렇게 말해? 도진아, 현실을 봐야지. 아버님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시는지. 윤도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이사회에서 아버님 이름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은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셨어. 김미래는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그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태식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미래야 오랜만에 들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김미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별이 참 밝구나.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김미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다음 날 김미래는 윤도진에게 자신의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큰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아버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윤도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형과 형수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 그날 오후 태양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안건은 회장 직무대행 권한 확대였죠. 윤도현은 회의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사회에서 제게 좀 더 폭넓은 결정권을 주시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랫동안 윤태식 회장의 지휘 아래 있던 그들에게 이런 변화는 낯설었지만 최근 들어 회장이 회사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죠. 결국 안건은 통과되었고 윤도현은 사실상 회사의 모든 권한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미래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일 뿐 경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그날 밤 김미래는 시아버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노크를 하자 대답이 없어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윤태식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연숙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윤태식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양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윤도현이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회사의 방향성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창업 초기부터 윤태식 회장이 중요시했던 사람 중심의 경영은 점점 수익 중심의 경영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오랜 직원들은 낯선 분위기에 불안해했지만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아버님, 이번에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에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윤태식은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오래된 직원들이 많아 회사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버님 때와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윤태식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그는 그저 물 한 잔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이었죠. 아버님? 윤도현이 불렀지만 윤태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미래는 이런 상황이 가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회사와 직원들을 아끼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지연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어요. 미래 씨, 요즘 아버님 약이 많이 늘었더군요. 어느 날 박지연이 김미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아버님께 필요 이상의 약을 드리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미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께는 혈압약과 영양제만 드리고 있어요. 박지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직접 고용한 간호사가 아버님을 돌볼 거예요. 다음 날 낯선 간호사가 윤태식의 방 앞에서 김미래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지금 휴식 중이십니다. 김미래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윤도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버님을 볼 수도 없게 하다니. 김미래의 말에 윤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형과 형수님이 회사와 집안 모두를 장악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날 밤 김미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걱정됐죠. 결국 그녀는 몰래 윤태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윤태식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김미래가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래야, 왔구나. 괜찮으세요? 새로운 간호사는 어떠신가요? 김미래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하지만 내가 그리웠다. 그 말에 김미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도현이 중역회의에서 아버지 윤태식의 정신 감정을 받아볼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죠.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윤태식의 주주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였습니다. 김미래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경영권 찬탈이에요. 아버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윤도진도 격분했죠.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막아야 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연의 지시로 의사 둘이 윤태식의 방을 찾았어요. 회장님, 간단한 검사만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김미래와 윤도진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지연이 교묘하게 그들을 회사 일로 불러내 자리를 비우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의심 추가 정밀 검사 필요. 그날 밤 윤도진과 김미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살 수 없다고요. 박지영과 윤도현의 계략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했죠.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요. 김미래가 말했습니다. 윤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아버지 상태로는 우리 말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 김미래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저는 간호사로서 확신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던 김미래의 방에 박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집이 좀 비좁았죠?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김미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버님께는 매일 찾아뵐 겁니다. 박지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건 좀 아버님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면회를 제안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요? 어떤 의사요? 김미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지연은 교묘하게 말을 돌렸어요. 아무튼 아버님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김미래와 윤도진이 집을 나서는 날 윤태식은 창가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미래는 마당에서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윤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김미래는 매일 시아버지를 찾아가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면회가 어렵습니다. 회장님은 검사 중이십니다. 회장님은 지금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죠. 그녀는 시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윤도진은 법적 대응을 고려했지만 회사의 모든 법무팀과 자문위원들이 윤도현 편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 앞에서 법적 대응은 오히려 그들을 나쁜 자식으로 만들 위험이 있었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비상식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어느 날 밤 김미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시절 알고 지내던 의사 친구에게 연락해 윤태식의 집에 방문 진료를 요청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었습니다.
의사 친구는 가족 친구로 가장의 윤태식을 방문했고 김미래도 그를 따라 몰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아버지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사람 좋은 미소도 따뜻한 눈빛도 사라진 채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님 김미래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김미래를 알아보자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미래야 윤태식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보고 싶었다. 그 말에 김미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의사 친구는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김미래에게 말했습니다. 치매의 징후는 전혀 없어 단지 우울증이 심한 것 같아.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의 흔적이 있어. 충격적인 소식에 김미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시아버지에게 과다한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김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빨리 이곳에서 모시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김미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단지 슬픔과 약물로 인해 무기력해져 있을 뿐이었죠. 이제 그녀에게는 시아버지를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김미래는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여기는 아버님께 좋지 않아요. 윤태식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주주총회는 언제지? 그 질문에 김미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주총회라니,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를 걱정하시다니. 다음 달이에요. 아버님 김미래가 답했습니다. 윤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 시간이 얼마 없구나. 김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였을까요? 윤태식은 천천히 손을 뻗어 김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둘 생각도 했지. 하지만 지켜야 할 건 지켜야지. 그 말에 김미래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어요. 눈물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아버지를 이 감옥 같은 집에서 구해내야 한다고요. 주주총회 일주일 전 태양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도현은 사무실에서 박지영과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이번 주주총회는 그들에게 중요한 승부처였습니다. 아버지의 지분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죠.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우리 편이에요. 박지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도 준비했고요.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갈등이 엿보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한편 윤도진과 김미래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비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김미래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어떻게든 주주총회에 모셔야 해요. 윤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할 거야. 형이 아버지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김미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태양그룹 본사의 오래된 비서실장 정상무였어요. 그는 윤태식 회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회사를 지켜온 충직한 인물이었죠. 김 여사님, 회장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일 오전 회장님의 정기 검진이 있는데 박 여사님이 해외 출장을 가셔서 자리를 비우십니다. 김미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 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윤도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아버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고 주주총회 계획을 세워야 해요. 다음 날 아침 김미래는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간호사와 함께 휠체어를 탄 윤태식이 나타났어요. 그는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김미래는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그토록 당당하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나약해진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검진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그 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간호사가 떠나자마자 김미래는 윤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괜찮으세요? 윤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야, 도진이는 잘 지내니?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김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이내 김미래는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윤도현과 박지연이 어떻게 회사를 장악했는지, 어떻게 윤태식을 고립시켰는지,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까지요. 아버님, 그들은 아버님의 지분을 통제하려고 해요.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요. 윤태식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결단.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침묵했구나. 김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윤태식이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미래야, 내게 휴대폰을 줘보렴. 김미래는 놀랐지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윤태식은 몇 개의 번호를 눌렀고 이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정 실장이가? 나다, 윤태식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내게 좀 도움이 필요하구나. 주주총회 준비를 해야겠어. 통화를 마친 윤태식은 김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야, 이제 우리가 행동할 차례구나. 그날 밤 윤도진에게 모든 상황을 전한 김미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아버님이 정신이 완전히 맑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더라고요. 윤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셨어. 한편 태양그룹 본사에서는 주주총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윤도현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번 총회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아버지는 불참할 테니 모든 안건은 예정대로 통과될 거야.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죠. 윤태식이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회사 곳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주주총회 당일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 임원들이 모두 모였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윤도현은 단상 위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지연은 첫 줄에 앉아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장님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윤도현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윤도현은 첫 번째 안건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은 회사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태양그룹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고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창업 세대의 가치를 존중하되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윤도현은 장황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 해외 시장 개척, 인력 구조 조정 등 화려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죠. 윤태식 회장의 지분 행사권을 회장 직무대행인 자신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도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회사와 주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합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윤도현 측과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였어요. 회의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장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고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문이 완전히 열리자 김미래가 누군가의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윤태식 회장이었죠.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윤도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박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윤태식은 정장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매서웠고 위험이 느껴졌어요. 김미래는 천천히 윤태식의 휠체어를 회의장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길을 터주었어요. 윤도현은 단상 위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여기에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태식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몇 분의 정적이 흐른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도록 생각해봤소. 윤태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회사의 대주주요. 그리고 내가 말이 없었다고 해서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오. 그 말에 회의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윤도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박지연은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윤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카리스마가 돌아와 있었죠. 나는 내 아내가 쓰러진 후 크게 낙심했소. 윤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요.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소. 윤도현은 단상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윤태식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윤도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윤태식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진짜 의사소견서요. 나는 치매가 아니오. 단지 잠시 우울증을 앓았을 뿐이지. 그는 서류를 주변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이 회사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뭔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윤태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미래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소. 윤태식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어요. 회장의 귀환이었습니다. 단상에 선 윤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도현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박지연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테이블을 두드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말씀드리겠소. 윤태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침묵했던 이유는 누가 진정으로 이 회사와 가족을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요. 그의 시선이 회의장을 훑었습니다. 오랜 임원들의 눈에는 안도감이, 윤도현 편에 섰던 이들의 눈에는 당혹감이 어렸어요. 40년 전 내가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단 한 가지 신념이 있었소. 사람이 먼저다. 기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지. 윤태식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켜보았소. 이익만을 위해 오랜 직원들을 내쫓고 단기 성과만을 쫓는 모습을. 윤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건 회사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윤태식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도연아, 내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윤태식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김미래가 재빨리 다가와 물잔을 건넸어요. 그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죠. 내 아내가 병들었을 때 나는 무력감을 느꼈소. 평생 사업에서는 이겨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윤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소. 회사의 숫자나 성장률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울 때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일부 오래된 임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윤태식은 천천히 김미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진짜 가족은 나를 잊지 않은 그 사람이었소. 내가 말이 없을 때도 내 곁을 지켰던 그 사람이었소. 박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항상 아버님을 생각했어요. 다만 회사와 가문을 위해.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두거라. 너희가 나에게 어떤 약을 먹였는지, 어떤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모두 알고 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윤도현과 박지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윤태식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게 투약된 약물에 대한 검사 결과요. 내가 치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여된 약물의 증거지. 주주들과 이사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건네받아 살펴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윤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변하려 했지만 윤태식의 단호한 눈빛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윤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어요. 첫째, 나는 여전히 이 회사의 회장이며 대주주로서 내 권리를 행사할 것이오. 둘째,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모든 인사 및 경영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오. 이어서 윤태식은 회의 테이블에 놓인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소. 회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찬반을 묻겠소. 순간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도현과 박지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주들을 바라보았지만 대부분의 주주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특히 오랜 주주들은 윤태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오.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윤도현과 박지연 그리고 몇몇 새로운 이사들만이 손을 들었어요. 절대적 소수였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모든 주주와 이사들이 손을 들었죠. 안건은 부결되었소. 윤태식은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회사 지배구조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아, 넌 앞으로 회사의 해외 사업부를 맡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내 능력을 증명해 보거라. 윤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태식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하길 바란다. 사람이 먼저다. 항상. 회의가 끝나고 주주들과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장에는 윤태식과 김미래 그리고 윤도진만이 남았어요. 윤도현과 박지연은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습니다. 윤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힘든 하루였구나. 태양그룹 본사 앞 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윤태식은 김미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에 의존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약물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회사 직원들이 그를 보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어요. 윤태식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아버님, 차가 저쪽에 있어요. 김미래가 조용히 알렸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 감회가 어렸습니다. 40년 전 그가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으니까요. 미래야,
잠시 벤치에 앉아도 될까? 윤태식이 물었습니다. 김미래는 시아버지를 회사 앞 작은 공원의 벤치로 안내했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맞았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구나. 윤태식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 회사를 세웠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때로는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도 했고. 김미래는 시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루신 업적은 정말 대단해요. 모두가 존경하고 있어요. 윤태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미래가 전화를 받고 윤태식에게 알렸어요. 도진이가 준비 다 됐대요. 저녁 식사가 곧 시작된대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차로 향하는 길에 윤태식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미래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복받쳐 약간 떨렸어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김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항상 아버님을 존경해 왔어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어. 그건 진정한 사랑이었지. 저녁 식사 자리에는 윤도진과 김미래,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윤도영과 박지영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윤태식이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구나. 윤도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어요. 윤태식은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내 열정은 항상 자랑스러웠단다. 다만 그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을 뿐이지. 박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우리 모두 실수를 하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윤태식은 자신의 경영 철학뿐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평생 일궈온 것들 중 가장 값진 것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단다. 식사가 끝난 후 김미래는 테라스에서 홀로 서 있는 윤태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들어가실까요? 김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잠시 여기 있고 싶구나. 그리고는 김미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미래야, 내 이름처럼 우리 가족의 미래는 밝을 거야. 어두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으니까. 김미래는 시아버지 곁에 조용히 서서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태식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소. 그리고 고맙소.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테라스 문이 열리고 윤도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어서 윤도영과 박지연도 합류했습니다. 다섯 사람은 말없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죠. 윤태식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회사가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별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모여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윤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생의 가을에서 맞이한 뜻밖의 봄, 그것은 어쩌면 가장 값진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